그러면 세팅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얘를 외회전한다고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밀어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외회전근이랑 신전근의 강화를 하는 동작인가 보다 이런 생각으로 푸덕을 했어요. 그리고 사이드 푸덕을 할 거예요. 제가 일부러 박스를 놔뒀잖아요. 박스를 대는 이유가 혹시 뭘 것 같아요? 내 발이 공중에 떠 있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나눴을 때 보통 안정화를 하는 부분이랑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앉아서 오른 다리로 지금 푸덕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왼 다리가 안정감을 주는 누군가여야 하겠죠. 근데 얘가 공중에 떠 있으면 그 안정감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박스를 놔두고 여기에서의 좀 안정감을 만들 수 있게 얘를 지지해서 지면을 밀어내는 느낌을 내려고 박스를 쓰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럼 나중에 세팅을 외우려고 하면 나중에 되게 복잡하거든요. 세팅? 이거 박스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거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한 달이니까 이게 떠오르면 그냥 박스가 필요하다는 게 떠오르니까 그러면 세팅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이 분이 최대한 들고 최대한 누르는 걸 한번 봤을 때의 범위랑 여기에서 이거랑 다시 오른쪽으로 조금 나와서 내 좌골이 거의 끝에 앉게 되면 이 고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거 느껴지세요? 네, 그래서 그 범위 때문에 우리가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서 앉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겠죠. 네. 근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났다. 그럼 일단 중앙에 앉아서 하다 보면 범위가 좀 부족한가? 이분이 더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옮기게 되는 거겠죠. 네. 두 좌골이 이 위에 있기는 하되 내 고관절이 움직이는 범위를 생각해서 살짝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자 세팅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도 그냥 안정감을 위해서 처음에는 잡아주고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옆으로 나란히 해도 되고 아니면 위로 뻗어도 되고 그거는 내 마음대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의 움직임 보면 그냥 해부학적으로는 무슨 동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누르고 다시 들고를 하는 것 자체가? 신전하고 굴곡. 맞아요. 그래서 외회전이 된 상태에서 신전하고 굴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일단은 외회전부터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뼈가 진짜 이 골반 안에서 구르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 거 자체가 인지가 돼야 되는 거겠죠. 왜냐면 보통은 우리 서 있는 상태에서 얘를 외회전 하세요 하면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를 쥐어짜잖아요. 근데 사실 얘를 외회전 한다고 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밀어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골반이 있고 중립으로 앉아있고 거기서 얘가 돌아서 외회전 근육이 먼저 활성화되는 거를 찾을 거예요. 네, 찾고 나면 걔 힘으로 얘를 이제 이 허벅다리 자체를 아래로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전하는 힘을 쓰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동일해야 돼요? 누구랑요? 약간 계속 요 라인이 계속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올 때도 사실은 회전이 풀릴 수 있으니까 더 외회전을 강조해주면서 올라와줘야 되고 그리고 누를 때도 더 외회전을 하는 힘으로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효과는 그럼 사실 그럼 외회전근이랑 얘를 누르는 신전근의 강화를 하는 동작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가져가는 부분인 거고 선생님하고 느껴질 텐데 얘가 이제 천장으로 들리면서 고관절이 접히게 되면 여기가 들어가는 만큼 얘가 늘어나줄 거고 안쪽도 늘어나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동시에 스트레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누를 때 내가 계속 키가 커지는 걸 찾아서 내 양쪽 옆구리를 늘려주고 그럼 액션 일렁게이션 요소도 갖춰줄 수 있겠죠? 근데 이미 이분은 이 동작을 했다는 건 원래 체어에서 푸덕을 했다는 의미겠죠. 이거부터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의 푸덕을 한다는 건 앉은 상태에서 액션 일렁게이션을 찾을 수 있는 회원님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그거를 다시 옆으로 했을 때도 같이 강조해줄 수 있게. 왜냐면 한쪽으로 찌그러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한쪽에 지금 저항이 있으니 내 몸 입장에서는 계속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찌그러지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힘을 맞게끔 하는 거를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보행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보행은 우리가 두 발을 한 개밖에 하잖아요. 꼭 한 발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걷기만 해도 허리가 아파, 걷기만 해도 어디가 아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한 발로 무언가를 할 때에 계속해서 무언가가 생기는 분들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쪽씩 하는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그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플렉스만 강조를 하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발의 힘을 살짝 풀었다가 얘 한번 플렉스를 해보세요.
플렉스. 그럼 계속 이 앞쪽을 이렇게 당겨서 쓰죠. 네. 그럼 거기가 선생님이 아까 느꼈던 딱 그 느낌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같은 플렉스지만 이 뒤꿈치 뼈가 길어져서 아킬레스건 여기가 맞아요. 늘어나면서 뒤꿈치가 닿게 되면 맞아요. 그럼 여기 긴장감도 훨씬 줄어든 거 보이죠? 네. 그러면서 어떤 뒤꿈치에 뼈가 딱 닿는 거 느껴져요? 그 뼈로 미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힘 풀었다가 선생님이 이 앞쪽의 근육으로만 플렉스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또 달라요 느낌이. 그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많이 봐야겠다. 맞아요. 근데 지금 선생님 보시면 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발 각도랑 어때요? 안 키워진 거야? 네, 지금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얘는 자꾸 내외전하려고 하고 얘는 이렇게 맞아요. 그럼 지금 약간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발 정렬도 같이 맞춰줘야 돼. 지금 제 무릎 여기 있는데 발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발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렬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발과 네. 무릎이 고관절의 회전만큼만 따라가줘야 된다. 네. 느낌이 다르네요. 맞아요. 발목을 플렉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 근육의 힘으로 꾹 플렉스를 했어요. 지금 앞쪽의 느낌이랑 뒤쪽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랬다가 다시 힘을 풀어보시고 내 뒤쪽 아킬레스건을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또 아래를 길게 늘려서 여기 사이를 늘린다 생각해서 이 뼈를 앞으로 쭉 밀어서 플렉스를 해봐요. 여기 뒀다 들어가면서 여기는 하나도 느낌이 잘 안 나. 맞아요. 그러면은 후덕 우리 리포머에서의 힐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맞아요. 오, 느낌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오, 완전 높은 느낌인데. 그쵸?